고요한 울음 뒤에 거울 앞에 선 당신을 바라볼 때 세상에는 기이한 침묵이 흐릅니다. 퉁퉁 붓고 붉어진 얼굴, 흐릿해진 눈동자. 하지만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표면에 드러난 지친 기색이 아닙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낯설고 불안한 감각. 당신이 애써 지켜오고 꾸미고 타인의 비위를 맞춰왔던 그 여자가 아닌 낡은 껍질을 막 벗어던지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맨몸으로 서 있는 하나의 영혼.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일 수 없습니다. 마음의 깊이를 탐험했던 분석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완벽함이나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한 타고난 갈망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사회적인 자아와 깊은 내면의 자아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깨어짐의 단계입니다. 애써 쓰고 있던 가면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억지로 짓던 정중한 미소, 마지못해 하던 고갯짓, 속으로는 영혼이 부서져 내리면서도 괜찮다고 말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너무나 무겁고 더 이상 짊어질 수 없을 만큼 거짓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연기할 힘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상냥하고 적절하고 올바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순간, 바로 그 깊은 탈진 속에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바라는 여성이 되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는 여성이 되기 위한 여정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입니다. 한 인간이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며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입니다. 박수갈채 없이 조용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깊고 단호하게,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이 여정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 느껴진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작은 신호를 보내주세요.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깊이 있는 탐험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면과 그림자를 넘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길. 어떤 여성들은 평생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희생과 온유함, 순종적인 태도로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누구도 듣지 못하는 고요한 한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칼 융은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철학적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여성들이 입어온 여러 겹의 정체성을 꿰뚫는 날카로운 속삭임이자 우리를 깨우는 경종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미소 짓는 순종적인 딸에서부터 타인을 기쁘게 하는 법을 아는 관능적인 연인, 그리고 언제나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는 완벽한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이 역할들은 본질적으로 그릇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역할에만 갇히게 될 때 그것은 영혼을 질식시키는 가면이 되어버립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사회가 부여하는 이러한 역할들은 원형이라 불립니다.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태고의 이미지들이죠. 어머니, 처녀, 연인, 돌보는 이와 같은 원형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내면의 지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원형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한 개인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버릴 때 그들은 온전함을 잃어버립니다. 희생적인 어머니 역할에만 갇힌 여성은 자신이 동시에 열정적인 연인이자 창조자이며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착한 여자라는 원형 안에서만 사는 여성은 종종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며 점차 자기 자신 안에서 침묵하며 사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집단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정 때문에 혹은 관계의 평화를 위해 나의 진심을 억누르곤 하죠. 이러한 내면의 질식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외부 이미지와 내면의 목소리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성공하고 칭송받고 사랑받는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혼자 있을 때 조용히 가슴 아파하며 왜 이렇게 공허한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의 본질이 아니라 페르소나이기 때문입니다. 융이 묘사한 사회적 가면, 즉 개인이 세상에 적응하거나 세상을 다루는 방식으로서의 페르소나 말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기능하도록 돕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것에 집착하면 우리는 그 가면 아래의 진짜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림자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융은 그림자를 인간 영혼에 거부되고 억압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억눌린 분노, 부정했던 질투, 죄악시되던 관능성, 그리고 침묵당했던 야성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그림자는 종종 너무 과하다, 너무 예민하다, 너무 강하다, 너무 독립적이다, 너무 감정적이다라는 꼬리표가 붙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너무 커지고 강력해져서 결국 위기의 형태로 폭발할 때까지 말이죠. 설명할 수 없는 우울증, 완벽해 보이는 관계 속에서의 내적 긴장, 혹은 눈부신 성공 뒤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번아웃.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경고입니다. 융이 말했듯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진정한 여정은 한 여성이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죄책감 없이 분노를 느끼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수치심 없이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며 한때 자신의 운명이라 믿었던 역할들로부터 아니요,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물러설 수 있게 될 때입니다. 심리적 각성을 겪는 여성은 과거의 자신은 더 이상 아니지만 아직 새로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혼돈의 나날을 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형의 중간지대입니다. 가면이 떨어지고 관계가 바뀌고 내면 세계가 혼란스러운 공사장처럼 변하는 시기죠.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새로운 자아가 숨쉬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어둠이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융은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곳, 스스로가 부족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며 너무 과하다고 느끼는 그곳으로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온전함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은 한 여성이 자신의 그림자를 용감하게 받아들일 때 그녀는 진정한 생명력을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깊어지고 더 자비로워지며 더 강력해지고 배울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방식으로 빛나게 됩니다. 한때 완벽한 아내로 살았던 여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품이 있고 타인을 우선시했던 그녀는 갑작스러운 이혼 후 깊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녀는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일기를 쓰고 홀로 숲으로 들어가고 그림을 그리고 소리 지르고 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그것이 바로 그림자 아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이제 한 겹 한 겹 해방되고 있는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그림자와 가면을 넘어설 때 그녀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더 나은 버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상적인 원형의 복제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이 됩니다. 때로는 지저분하고 복잡하며 예측 불가능하지만 언제나 진짜인 모습으로요. 그리고 한번 살아 숨쉬기 시작한 그 진실은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뼛속까지 정직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자기력입니다. 이미지가 세심하게 편집되고 감정이 표준화되며 여성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강요받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림자를 마주하고 가면을 벗어던지며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이 여정은 혁명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어둠 속으로 걸어들어가 빛을 되찾으려는 용기를 낸 여성은 단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에서 재탄생으로 이어지는 각성의 순간. 가면이 떨어지고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여성은 새로운 문턱을 넘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문턱이 아니라 낡은 자아의 폐허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곳입니다. 융은 이 단계를 결코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성화 과정은 편안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만큼 깊은 추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여성들에게 재탄생은 그들을 파괴할 것처럼 느껴지는 심리적 충격과 함께 시작됩니다. 예상치 못한 이별, 수년간의 노력 끝에 돌아온 차가운 안녕, 믿었던 친구의 배신, 혹은 더 조용하게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에서 일어날 단 하나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날들. 이 깊은 상실의 순간 모든 외부의 지지대가 무너져 내릴 때 가장 깊은 자아가 마침내 말하기 시작합니다. 융이 말했듯 악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개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알을 필요로 한다. 어둠과 고통, 그리고 악 속에 자신을 이해할 숨겨진 기회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어두운 방, 침묵이 너무 길게 이어져 마침내 당신 영혼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그곳에 있어 본 적 있나요? 당신은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잊혀졌던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요. 융의 철학에서 이것은 내면의 연금술이라 불리는 과정의 시작점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고통을 각성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입니다. 고대의 연금술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듯 내면의 연금술은 붕괴를 힘으로 상처를 영혼으로 통하는 문으로 바꿉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 아이들, 안정적인 직장,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는 가족.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이 출근한 뒤 식탁에 앉아있던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온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운 공허함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 후 그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왔던 감정들, 묻어두었던 꿈들, 아니오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네라고 말했던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융의 글에서 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그녀는 다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이 존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마음이 조여온다면, 만약 무언가를 겪으며 왜 하필 나에게 라고 묻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당신의 붕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융의 체계에서 영혼은 영원히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영혼은 일어나 온전히 살기를 요구할 것이며 종종 고통의 손길을 통해 깨어나기를 선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융이 사람들에게 서둘러 괜찮아지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고 결코 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혼돈과 잔해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물 때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장 약한 순간에 자신을 마주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각성한 여성이란 언제나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추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웅크리고 누워본 적이 있고 도움을 청했지만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으며 다른 사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밤들 속에서 그녀는 잔해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분노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시는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조용한 헌신을 통해서입니다. 인생에서 밑바닥을 쳤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든 다시 일어섰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융이 묘사한 신성한 연금술이었습니다. 부정이나 환상이 아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변형입니다. 어둠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나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여성이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울지 않으며 약점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하지만 산산조각 나본 사람, 감히 자신의 고통과 홀로 마주 앉아본 사람만이 흉내낼 수 없는 치유의 에너지를 지닙니다. 그들은 말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로 이야기합니다. 감동시키려는 노력 없이도 그들의 영혼은 이미 녹아내렸다가 안에서부터 다시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융이 쓴 것처럼 일생의 특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낡은 것이 무너졌지만 새로운 것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회색 지대에 있다면 출구를 서두르지 마세요. 머무르세요. 느끼세요. 쓰세요. 필요하다면 소리치세요. 용광로 앞의 연금술사처럼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셔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불꽃 속에서 이상이 아닌 잿더미로부터 한 여성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온전한 여성성의 원형, 통합된 여성의 부상. 폭풍이 지나간 후 가슴 속에 여전히 잿더미가 타고 있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은 더 이상 구조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 와서 자신을 심연에서 끌어내 주리라는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부서진 관계를 붙잡기 위해 긴 메시지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한때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적인 결단이 아니라 조용하고 심오한 전환입니다. 마치 영혼이 애원하기를 멈추고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면으로부터의 움직임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이지 않고 오직 당신의 마음에 정직해지고 싶은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한 여성이 새로운 전체로서 즉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사는 버전으로 내면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융은 이것을 사회적 자아인 페르소나에서 영혼의 중심인 자기로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여성이 거짓된 겹들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핵심으로 돌아올 때 그녀는 더 이상 기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주권적인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존재하는 방식을 통해 사랑 그 자체가 됩니다. 이런 여성은 억지로 힘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압니다. 약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울 수 있고 잔인하지 않으면서 단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빛과 그림자 모두와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융의 세계에서 그녀는 영혼의 통합, 즉 심리적 통합의 상태에 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아무도 정의할 수 없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조용한 자기력을 부여합니다. 특히 여성 안에 존재하는 남성성 원형인 아니무스 개념은 이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아니무스가 성숙하지 못한 여성은 종종 방향성, 자율성, 혹은 힘의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 남성을 찾습니다. 상대방이 구원자, 안내자, 혹은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되는 불평등한 관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무스가 통합될 때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나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동등한 파트셔를 찾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항로를 그리는 법을 배웁니다. 더 이상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감정들 안에 굳건히 서서 고통이 아닌 자각으로부터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축소해야 했던 결혼 생활 끝에 마침내 떠나기로 선택한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녀에게 그런 힘을 주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버리고 싶지 않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어요. 그것이 성숙한 아니무스의 징표입니다. 시끄럽거나 전투적이지 않은 그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심오한 명료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여정 위에 있다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한때 가깝게 느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멀게 느껴지고 중요했던 관계가 얕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여성이 진실 속에서 살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진실에 뿌리내리지 않은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런 여성은 외모나 현란한 말솜씨 때문에 매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으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모든 시선, 발걸음,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녀는 깊은 곳을 걸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고 그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는 방식 속에서 고요히 빛을 발합니다. 온전한 여성이란 자신의 약점을 제거하거나 받아들여질 만한 부분만 남겨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드러움과 사나움, 갈망과 평화, 그 양쪽 모두와 함께 서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선택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네 번째, 거절의 힘과 진정한 자기력.
왜 그녀는 모두에게 사랑받을까요? 모든 빛이 눈부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성들은 화려한 옷차림도, 큰 목소리도, 시선을 끌려는 노력도 없이 방에 들어서지만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지만 그녀의 존재는 공간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조용한 에너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자기력.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방에서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상냥하거나 가장 비위 맞추기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으며 인정받는 것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온전한 여성은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좋아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른 누군가의 신화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쓰고 있는 이야기를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여성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숨기지도 기쁨이나 슬픔을 감추지도 않습니다. 감정의 목소리가 떨릴 때 움찔하지도 않고 필요하다면 시선이 차가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의 징표입니다.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정말로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부서져 봤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갈라진 틈은 빛이 들어오는 바로 그곳이 되었습니다. 융은 상처 입은 치유자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온전히 짊어져 본 사람입니다. 온전한 여성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압니다. 경계를 설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언짢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거래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직감을 침묵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기피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생각이 많지라거나 내가 예민해서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해 와 같은 말들은 한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 위한 티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깊이가 결점이 아니라 선물임을 이해합니다. 진정한 매력은 누군가의 취향에 깔끔하게 들어맞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온전함에서 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경계의 수호자가 될 때 우주는 그녀를 중심으로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녀를 착취했던 사람들은 스스로가 차단되었음을 발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유지되던 관계들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 깊이와 정직함,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면, 만약 경계를 지키는 연습을 할 때 아직 손이 떨린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매우 가까워지고 있으며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위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당신의 작아짐을 요구했던 시스템에 위험하고 당신의 존재에 허락을 구하는 종류의 사랑에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거부할 수 없이 매력적이게 됩니다. 모두가 원하는 여성이란 누군가의 시선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그 곁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길 위에 있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정직한 감정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출 때마다 당신은 바로 그 여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는 그것을 느끼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자신에게 정직해지면 당신이 발산하는 자기력은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5번째, 삶과 세계관의 재구성. 한 여성이 진실하게 살기 시작할 때 그녀의 주변 세상 전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가깝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전부였던 관계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지고 가족들은 너 변했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단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상실감은 진짜입니다. 개성화의 길을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왔던 집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새로운 곳, 즉 어울리는 것보다 정직함이 더 중요한 곳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막과 같은 고독 속에서 당신은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 바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침묵이 두렵지 않아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들었으니까요. 이상하게도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기를 멈출 때 당신은 진정으로 맞는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피상적인 우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왜곡해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이 정렬된 존재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경쟁하거나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고 함께 있어주고 부끄러움 없이 당신과 함께 울어주고 당신이 감히 당신의 진실을 말할 때 함께 축하해줍니다. 융은 이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내면 주파수에 맞춰 우주가 스스로를 재배열하는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당신의 낡은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직관이 날카로워집니다. 꿈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헛소리가 아니라 상징이자 메시지가 됩니다. 각성 중인 여성은 지혜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꿈에, 몸에, 이상한 감정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녀는 외부의 일정이 아닌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변화를 설명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한때 무시했던 직관을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변혁의 심장에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낡은 관계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때 익숙했던 장소에서 더 이상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낡은 것에 대해 느끼는 지루함은 당신이 더 실제적인 무언가로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변화는 자신을 다른 누군가가 되도록 강요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당신 안의 진실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6번째, 내면의 원형들을 통합하기. 한 여성이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를 좇지 않고 자신의 걸음걸이 리듬에 맞춰 걷기 시작할 때 그녀는 여정의 더 깊은 층으로 들어섭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낡은 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파편화된 조각들을 살아 숨쉬는 하나의 전체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이 단 하나의 존재여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좋은 어머니, 다정한 연인, 아름다운 아내, 혹은 얌전한 딸. 그들은 하나의 역할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하지만 각원형은 고정된 상자가 아니라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모든 여성 안에는 여러 원형이 살아 있습니다.
그녀는 관능적이고 열정적인 연인일 수 있습니다. 양육하고 인내심 있는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깊이 직관적이고 고독에 끌리는 현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의 처녀일 수 있습니다. 이 원형들은 서로를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존재의 다른 측면들입니다. 심리적 자유는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이 수치심이나 전쟁 없이 공존하도록 허락하는 것에서 옵니다. 진정한 성숙은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반대되는 것들을 화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관능미를 갈망하면서도 조용히 철학책을 읽는 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파티에서 큰 소리로 웃다가도 자정의 노래에 조용히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면의 모순들로 인해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원형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단 하나를 서둘러 선택하지 말고 먼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느 날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연인이 당신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침묵과 고대의 책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자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날은 바닥에 누워 낙서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처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필요할 때 어머니는 부르지 않아도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되어도 좋습니다. 원형을 통합한 여성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나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늘 나의 어떤 부분이 살아나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은 그녀를 사회적 압박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예술, 일, 그리고 사랑하는 방식에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열어줍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상적인 여성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생동감 있고 담을 수 없으며 유연하고 빛나는 새 장 밖의 존재가 됩니다. 온전함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잘라내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 엮어내는 것에서 옵니다.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소홀히 해온 내 안의 부분이 있는가? 다시 나를 통해 살아나기를 요청하며 문을 두드리는 원형이 있는가? 대답이 예라면 문을 여세요. 온전한 여성이 되는 길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여러 부분들 사이의 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안무가입니다. 허락도 완벽함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정직함과 수치심 없이 당신의 모든 것이 될 용기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온전한 여성이 되는 가장 아름답고 어려운 부분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낼 용기를 갖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착하게 굴어라, 상냥하게 굴어라, 사랑스럽게 굴어라는 겹겹의 갑옷들이 한때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분노가 아닌 명료함으로 이제 그만 일하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기대했던 여성이 아니라 당신이 되고 싶은 여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가장 깊이 사랑받는 여성들은 종종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너무나 진실하게 살아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올바른 것들,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사랑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연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여성의 눈에는 기이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취향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바라보고 미소 짓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울 속의 여성은 한때 그녀가 되기를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도 슬픔에 물들지 않은 것도 언제나 강한 것도 아니지만 정직하고 온전하며 더 이상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는 사람. 만약 당신이 이 여정의 중간 어디쯤에 있다면, 만약 모든 것이 엉망으로 느껴지고 여전히 길을 잃거나 의심스럽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깨어나고 함께 낡은 짐을 내려놓으며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선택하는 한 세대의 여성들입니다. 한 여성이 치유될 때 그녀는 자신만을 위해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 결코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치유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길을 밝히는 한 걸음입니다. 그러니 이 길이 외롭게 느껴지더라도, 당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 뒤에는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성들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는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온전한 버전의 당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선택을 반영하기 위해 재배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작게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허락을 구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진실하게 그리고 온전히 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여정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향하는